혹시 겨울밤 골목길을 걷다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 달콤한 향기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돌리면 어김없이 보이는 낡은 리어카 위의 드럼통. 그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아저씨가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 꺼내 신문지에 싸주던 그 뜨거운 군고구마. 손이 시려서 호호 불며 껍질을 까먹던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포근함. 그게 바로 우리의 겨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심코 먹던 군고구마가 사실은 엄청난 역사와 과학이 숨어 있는 슈퍼푸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고구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구마가 어떻게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했는지, 왜 나사가 우주 식량으로 고구마를 연구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고구마 한 개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고구마를 사러 가고 싶어지실 겁니다. 약속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겨울 군고구마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는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이나 일본 혹은 중국을 떠올리실 텐데요. 놀랍게도 고구마의 고향은 남아메리카입니다. 약 5,000년 전 지금의 페루와 에콰도르 지역에서 고구마는 처음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잉카 문명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았고 고구마를 파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훨씬 전인 천년경, 고구마는 이미 태평양을 건너 폴리네시아 섬들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째,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이 남아메리카까지 항해해서 고구마를 가져왔다는 것. 둘째, 고구마가 바닷물에 떠내려가다가 우연히 섬에 도착했다는 것. 최근 DNA 연구 결과는 첫 번째 가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인류의 해양 항해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에 도착하면서 고구마는 본격적으로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고구마를 유럽으로 가져왔고 포르투갈 상인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고구마를 전파했습니다. 16세기 후반 고구마는 필리핀을 거쳐 중국 푸젠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600년대 초반 드디어 일본에 상륙하게 되죠. 일본에서는 고구마를 사스마이모라고 불렀는데 이는 고구마가 사스마 지방 현재의 가고시마를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바로 1763년입니다. 당시 조선 영조시대 통신사로 일본에 갔던 조엄이라는 관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대마도에서 그는 신기한 작물 하나를 발견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많고 맛도 달콤한 이 작물.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조엄은 생각합니다. 이거다. 이 작물이 우리 백성들을 기근에서 구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고구마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고구마가 그만큼 귀중한 자원이었으니까요. 조엄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구마 종자를 몰래 들여옵니다. 그는 자신의 하인에게 고구마 줄기를 옷 속에 숨겨 조선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동네에 도착해서 바로 재배를 시작했죠. 첫 수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조엄은 왕에게 고구마를 진상했고 영조는 크게 기뻐하며 전국에 고구마 재배를 권장했습니다. 고구마가 구한 수백만의 목숨. 고구마가 한반도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조선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큰 기근을 겪습니다. 쌀과 보리는 흉작이었지만 고구마만은 살아남았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가뭄에도 홍수에도 끄떡없이 자라는 고구마 덕분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고구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화산회토로 이루어진 척박한 제주 땅에서 쌀 농사는 불가능했지만 고구마는 잘 자랐거든요. 제주 사람들은 고구마를 감절하고 부르며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고구마가 없었다면 18에서 19세기 기근으로 한반도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에서도 고구마는 구세주 역할을 합니다. 18세기 중국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700년 약 1억 5천만 명이었던 인구가 1800년에는 3억 명을 돌파했죠. 이렇게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고구마였습니다. 쌀과 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인구를 고구마가 지탱해 준 겁니다. 중국 남부와 중부 지역에서 고구마는 가난한 농민들의 주식이 되었고 구황작물, 즉 기근을 구하는 작물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세기 중반 마오쩌둥 시대의 대약진 운동 실패로 인한 대기근 때도 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만 1,5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비극적인 시기에도 고구마는 묵묵히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야기는 현대로 이어집니다.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에 시달려왔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척박한 토양, 부족한 농업 인프라.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 있었으니 바로 고구마입니다. 우간다의 사례를 볼까요? 1990년대 초 우간다는 바이러스로 인해 카사바 작물이 거의 전멸하는 위기를 겪습니다. 카사바는 우간다 사람들의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재앙이었죠. 이때 국제농업연구기관들과 우간다 정부는 고구마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한 주황색 고구마를 보급하기 시작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구마는 우간다의 기후와 토양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수확량도 월등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양 개선이었습니다. 비타민 A 결핍으로 인한 어린이 실명이 급격히 감소했고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 우간다뿐만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르완다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고구마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제감자센터 CIP의 보고에 따르면 주황색 고구마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 약 1천만 명의 어린이를 비타민 A 결핍으로부터 구했다고 합니다. 이제 미래를 볼까요? 나사는 화성 유인 탐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화성까지 가는 데만 6에서 9개월, 거기서 머무는 시간,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2에서 3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신선한 식량을 공급할 방법이 필요했죠. 나사의 답은 고구마였습니다. 고구마는 여러 면에서 우주 식량으로 완벽했습니다. 첫째, 재배가 쉽습니다. 둘째, 단위 면적당 칼로리 생산량이 높습니다. 셋째, 잎까지 먹을 수 있어 버릴 게 없습니다. 넷째, 영양가가 풍부합니다. 다섯째,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우주에서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수확한다는 것은 우주 비행사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는 이미 고구마 재배 실험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인류 최초로 화성에 발을 디딘 우주 비행사가 먹는 첫 식사는 고구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에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한 고구마가 이제는 우주에서 인류의 생존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마의 영양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 약 130g을 기준으로 볼까요? 칼로리는 약 112칼로리입니다. 생각보다 낮죠? 그런데 이 작은 112칼로리 안에 놀라운 영양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비타민 A. 여러분 준비되셨죠? 놀라실 겁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438%에 달하는 비타민 A가 들어 있습니다. 438%요. 거의 4.5배입니다. 비타민 C는 하루 권장량의 37%, 귤 한 개보다 많은 양입니다. 망간은 하루 권장량의 43%, 칼륨, 비타민 B6, 구리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구마에는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더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고구마의 주황색, 이 아름다운 색깔의 정체가 뭘까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특히 눈 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 50대 남성입니다.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 하루 10시간 이상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일을 20년째 해오셨죠. 40대 후반부터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안구 건조증도 심해졌습니다. 안과에 가보니 황반변성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반변성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 씨는 충격을 받았죠. 의사는 루테인 보충제를 처방하며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부터 매일 아침 고구마 한 개를 찐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고구마 샐러드, 간식으로도 군고구마. 솔직히 처음 한 달은 지겨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안과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황반변성 진행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일부 호전되었다는 겁니다. 안구 건조증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고구마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매일 고구마를 먹습니다. 그리고 시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될까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2013년 JAMA 아프서말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항산화제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진행 위험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하나에는 약 4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15%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특별합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 있거든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처럼 변해 당의 흡수를 늦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고구마에는 레지스탄트 스타치라는 특별한 형태의 탄수화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이모 씨, 3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이 씨는 만성 변비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3에서 4일에 한 번 화장실에 가는 게 보통이었고 갈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변비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해결되지만 곧 내성이 생겨 약의 양을 늘려야 했죠. 장 건강이 나빠지니 피부도 거칠어지고 입냄새도 심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불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이 씨는 아침 식사를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고구마 1개와 그릭 요거트, 여기에 견과류를 약간 추가한 간단한 식사였죠.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배변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1달 후에는 변비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씨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피부도 맑아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고구마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10년 동안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고 별걸 다 해봤는데 답은 이렇게 가까이 있었네요. 자주색 고구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은 붉은색이고 속은 진한 보라색인 고구마 말이죠. 이 보라색의 정체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블루베리에도 많이 들어있는 그 안토시아닌 맞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15년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주색 고구마 추출물은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70% 이상 억제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하나에는 약 438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바나나보다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나트륨 섭취가 많기 때문에 칼륨 섭취가 특히 중요하죠. 대구에 사시는 박모 씨,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2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먹어왔습니다. 혈압이 140에서 90 이상으로 계속 높았거든요. 약을 먹어도 130에서 85 정도로 내려갈 뿐 정상 혈압인 120에서 80 이하로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라고 했지만 평생 짜게 먹던 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치, 찌개, 젓갈. 한국 음식은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았으니까요.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저녁 식사 때 밥 대신 고구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압이 122에서 78로 떨어진 겁니다.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지만 처음으로 정상 혈압을 달성한 거죠. 의사는 약 용량을 줄여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박 씨는 약을 반으로 줄였고 그래도 혈압은 125에서 80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20년 동안 약만 믿었는데 음식도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제는 고구마 없이는 못 살아요. 많은 분들이 고구마가 달다는 이유로 당뇨병 환자는 못 먹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고구마의 글리세믹 인덱스 GI는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중간 정도입니다. 찐 고구마는 약 46에서 94, 군 고구마는 약 82에서 94 정도죠. 숫자만 보면 높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글리세믹 로드 GL입니다. GL은 실제로 먹는 양을 고려한 수치인데 고구마 100g의 GL은 약 17 정도로 중간 수준입니다. 게다가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2021년 당뇨병 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12주 동안 매일 고구마를 먹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최모 씨, 50대 여성의 경우를 볼까요? 최 씨는 5년 전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 당화혈색소가 7.2였죠. 의사는 식이요법과 운동을 강조했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밥을 줄이고 잡곡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배가 고팠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식으로 빵이나 과자를 먹게 되고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으로 최 씨는 간식을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작은 고구마 하나씩을 먹는 거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구마가 달아서 혈당이 오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혈당 측정기로 확인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2시간 후 혈당이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빵이나 과자를 먹었을 때보다 40에서 50mg이나 낮았죠. 3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 혈당은 115로, 당화 혈색소는 6.5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라고 칭찬했습니다. 최 씨는 지금도 매일 고구마를 먹습니다. 고구마 덕분에 당뇨병을 관리하면서도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음식이 적이 아니에요. 고구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 덕분에 배가 불러도 천천히 소화되어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둘째, 칼로리 대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같은 칼로리의 빵이나 밥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디저트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케이크나 초콜릿 대신 고구마를 먹으면 칼로리는 3분의 1 이하로 줄이면서도 만족감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모 씨, 3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정 씨는 평생 체중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키 160cm에 체중 75kg. BMI로는 비만 단계였죠.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요요 현상으로 실패했습니다.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 한두 달은 체중이 빠집니다. 하지만 곧 배고픔과 영양 부족으로 인한 피로, 짜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굶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아침은 고구마 1개와 계란 2개, 샐러드. 점심은 일반 식사지만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저녁은 다시 고구마와 닭가슴살, 채소. 간식으로는 작은 고구마 하나. 하루 섭취 칼로리는 약 1500칼로리. 굶는 것도 아니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니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첫 달에 3kg, 둘째 달에 4kg, 셋째 달에 3kg.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체중이 빠졌습니다. 6개월 후 정 씨의 체중은 58kg, 17kg을 감량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요 현상 없이 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고구마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지속 가능성이에요. 맛있고 배부르고 건강하니까 평생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보는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특히 눈 건강,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암 예방 효과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죠. 요리할 때는 오븐에 구우면 당도가 더 높아집니다. 캐러멜화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증폭되는 거죠. 보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노화 방지, 혈관 건강, 뇌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2019년 국제식품과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라색 고구마 추출물은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보라색 고구마는 색이 특이해서 요리에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면 자연스러운 보라색이 나와서 인공 색소 없이도 예쁜 색을 낼 수 있습니다. 흰색 고구마는 다른 색 고구마에 비해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은 적지만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습니다. 맛이 담백해서 요리의 재료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감자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샐러드, 수프,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쓰입니다. 일본에서는 흰색 고구마로 만든 소주가 유명하죠.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속이 붉은색인 고구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박 고구마라고도 부르죠. 붉은색 고구마는 주황색과 보라색의 중간 정도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타카로틴도 있고 안토시아닌도 약간 있습니다. 식감이 약간 물기가 있고 부드러워서 군고구마로 먹기에 좋습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보존 정도가 달라집니다. 찌는 방법이 영양소를 가장 잘 보존합니다. 물에 직접 닿지 않고 수증기로 익히기 때문에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 손실이 적습니다. 굽는 방법도 좋습니다. 특히 저온에서 천천히 구우면 전분이 엿당으로 변해 더 달아집니다. 단,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일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삶는 방법은 간편하지만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녹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물을 버리지 않고 국이나 찌개에 활용하면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튀기는 방법은 솔직히 맛은 최고지만 건강 면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급증하고 고온의 기름으로 인해 영양소도 많이 파괴됩니다. 전자레인지는 의외로 괜찮습니다. 조리 시간이 짧아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물을 약간 뿌려서 젖은 키친타월로 싸서 돌리면 촉촉하게 익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벗겨내고 먹는데 사실 껍질에도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의 약 30%가 껍질에 있습니다. 또한 껍질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죠. 물론 껍질을 먹으려면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흐르는 물에 솔로 문질러 씻고 가능하면 유기농 고구마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껍질이 거친 게 싫다면 얇게 벗겨내세요. 너무 두껍게 벗기면 껍질 바로 아래의 영양소까지 버리게 됩니다. 고구마는 혼자 먹어도 좋지만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의 우유는 고구마의 부족한 단백질과 칼슘을 우유가 보충해줍니다. 고구마 라떼 한 잔, 완벽한 영양 균형입니다. 고구마의 김치는 김치의 유산균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를 먹고 더욱 활성화됩니다. 장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죠. 김치와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김치의 짠맛이 고구마의 단맛과 균형을 이뤄 더 맛있습니다. 고구마와 견과류는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이 만나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 식사로 완벽합니다. 고구마와 계란은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계란의 단백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운동 후 회복식으로 최고입니다. 고구마와 요거트는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와 고구마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장 건강에 더블 효과.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군고구마 장사를 하신 한 아저씨께 들은 비법입니다. 고구마는 말이야, 캐자마자 바로 먹으면 안 돼. 최소 2주는 숙성시켜야 해. 왜 그럴까요? 고구마는 수확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전분이 당으로 변환됩니다. 이 과정을 큐어링이라고 하는데 13에서 15도 정도의 서늘한 곳에서 2에서 4주 보관하면 당도가 최대 2배까지 올라갑니다. 마트에서 산 고구마가 달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2주만 보관해 보세요.
마법처럼 달아집니다. 또 하나, 군고구마를 만들 때는 처음에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150도에서 1시간, 그 다음 200도에서 20분. 이렇게 하면 속까지 촉촉하고 달콤한 군고구마가 완성됩니다. 고구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1.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살찐다. 적당량을 먹으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양과 조리법입니다. 고구마 튀김이나 고구마 케이크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하지만 찐 고구마나 군고구마를 적당량 먹는 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빵이나 과자를 간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고구마는 포만감이 오래가고 영양소가 풍부하며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오해 2. 고구마는 방귀를 많이 뀌게 한다. 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구마에는 라피노스와 스타키오스라는 복합당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내 유익균이 잘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문제는 평소 식이섬유를 적게 먹던 사람이 갑자기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장이 적응하지 못해 가스가 많이 찬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작은 고구마 반 개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리면 장이 적응합니다. 보통 2에서 3주면 증상이 사라집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가스가 덜 찹니다. 오해 3.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 오히려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구마의 GI는 중간 정도이고 GL은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물론 무제한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적당량을 다른 식품과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혈당 반응이 다르니 처음에는 혈당을 측정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을 찾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팁, 고구마를 식혀서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증가해서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집니다. 오해 4. 고구마는 신장에 안 좋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 없습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매우 좋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을 받는 환자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해 5. 고구마 줄기는 먹을 게 없다. 고구마 줄기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고구마 줄기, 즉 고구마수는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C, 철분이 풍부하죠. 한국에서는 고구마순을 나물로 무쳐 먹거나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약간 아삭한 식감과 특유의 풋내가 있는데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풋내가 줄어듭니다. 필리핀에서는 고구마 잎을 볶아 먹고 아프리카에서는 고구마 잎을 주요 채소로 소비합니다. 고구마는 뿌리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까지 버릴 게 없는 완벽한 작물입니다. 전 세계의 고구마 요리. 한국 고구마 맛탕. 고구마를 큐브 모양으로 자르고 튀긴 후 설탕과 물엿으로 만든 시럽에 버무린 요리입니다. 바삭하고 달콤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좋아하죠. 사실 마탕은 중국에서 유래했지만 한국에서 고구마로 만들면서 독특한 요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튀기지 않고 에어프라이어로 만들거나 설탕 대신 꿀을 사용하는 버전도 인기입니다. 일본 야키이모.
일본의 군고구마입니다. 한국의 군고구마와 비슷하지만 일본에서는 특별한 품종인 베니하루카나 실크 스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일본에는 야키이모를 전문으로 파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1시간 이상 저온에서 천천히 구워서 거의 꿀처럼 달콤한 고구마를 만들어냅니다. 도쿄의 한 유명한 야키이모 가게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가격도 보통 군고구마의 3에서 4배 정도 하지만 그 맛은 정말 특별하다고 합니다. 미국 스위트 포테이토 캐서롤. 미국 추수감사절의 전통 요리입니다. 으깬 고구마에 버터, 설탕, 계피를 넣고 위에 마시멜로를 얹어 오븐에 구운 것입니다. 솔직히 한국 사람 입맛에는 너무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에 빼놓을 수 없는 메뉴죠. 최근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설탕과 마시멜로를 줄이고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리는 버전도 많이 만듭니다. 중국 바스삭. 고구마 마탕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튀긴 고구마를 뜨거운 카라멜 시럽에 담그면 시럽이 실처럼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먹을 때 젓가락으로 집으면 설탕실이 길게 늘어나는 모습이 재미있어서 바스, 즉 실을 뽑다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의 전통 레스토랑에서는 이 요리를 불쇼처럼 연출합니다. 테이블 위에서 직접 만들어주는데 카라멜이 늘어나는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필리핀 카모테 큐. 거리 간식으로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고구마를 큐브로 자르고 튀긴 후 설탕을 뿌린 간단한 음식이죠. 필리핀에서는 카모테가 고구마를 의미합니다. 저렴하면서도 맛있어서 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필리핀 사람들이 고구마를 가난한 사람의 음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건강 트렌드로 인해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건강식으로 인식되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고구마 요리를 선보입니다. 아프리카 고구마 잎 스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고구마 잎은 중요한 채소입니다. 특히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에서는 고구마 잎을 삶아서 땅콩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고구마 잎은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영양실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잎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캐지 않고도 수확할 수 있어서 지속 가능한 식량원입니다. 고구마로 만드는 건강 레시피. 고구마 그릭 요거트 볼. 재료 고구마 1개, 그릭 요거트 200g, 견과류 1줌, 꿀 1스푼, 계피가루 약간. 만드는 법. 고구마를 찌거나 전자레인지에 익혀서 으깹니다. 볼에 으깬 고구마와 그릭 요거트를 넣고 섞습니다. 위에 견과류를 뿌리고 꿀을 살짝 뿌립니다.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 완성. 이 한 그릇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건강한 지방, 식이섬유가 모두 들어있죠. 고구마 샐러드. 재료 고구마 2개, 방울토마토 10개, 양파 4분의 1개, 아보카도 1개,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 만드는 법. 고구마를 큐브로 잘라 오븐에 굽습니다. 200도 25분.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양파는 얇게 썰고 아보카도는 큐브로 자릅니다. 모든 재료를 섞고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드레싱합니다.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고구마의 단맛, 토마토의 신맛, 아보카도의 고소함이 환상적으로 어울립니다. 고구마 스무디. 재료는 익힌 고구마 2분의 1개, 바나나 1개, 우유 200ml, 계피가루 약간, 꿀 선택. 만드는 법.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습니다. 부드럽게 갈립니다. 너무 되직하면 우유를 더 추가합니다. 이 스무디는 운동 후 회복에 완벽합니다. 탄수화물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고구마 브라우니. 재료는 고구마 2개, 달걀 2개, 코코아 가루 2분의 1컵, 아몬드 가루 1컵, 베이킹 파우더 1, 작은 술 다크 초콜릿 칩 4분의 1컵. 만드는 법. 고구마를 익혀서 으깹니다. 달걀, 코코아 가루, 아몬드 가루,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잘 섞습니다. 초콜릿 칩을 넣고 한 번 더 섞습니다. 오븐 팬에 붓고 180도에서 25에서 30분 굽습니다. 설탕을 전혀 넣지 않았지만 고구마의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충분히 맛있습니다. 일반 브라우니보다 칼로리는 절반, 영양소는 2배. 고구마 재배부터 보관까지. 고구마 키우기 생각보다 쉽습니다. 베란다나 작은 텃밭이 있다면 고구마를 직접 키워보세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준비물 고구마 1개, 물이 담긴 병 또는 흙이 담긴 화분. 싹 틔우기. 고구마를 물에 반쯤 담급니다. 이쑤시개로 고정. 2에서 3주 후 싹이 나옵니다. 싹이 15cm 정도 자라면 잘라서 심습니다. 심기. 5월 중순에서 6월 초가 심기 적기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선택합니다. 물은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수확은 9월에서 10월에 수확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면 수확 시기입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고 고구마를 꺼냅니다. 한 개의 고구마에서 5에서 10개의 새 고구마가 자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좋은 교육이 되죠. 고구마 보관법. 이것만 알면 됩니다. 고구마는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썩거나 싹이 나거든요. 단기 보관 2에서 3주. 신문지에 하나씩 싸서 상자에 넣습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13에서 15도가 이상적입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전분이 당으로 변하지 않고 딱딱해집니다. 장기 보관 3에서 6개월. 먼저 큐어링 과정을 거칩니다. 30도 정도의 따뜻하고 습한 곳에 일주일 보관. 이후 13에서 15도의 서늘한 곳에 보관. 습도는 85에서 90% 유지. 냉동 보관. 생고구마는 냉동하지 마세요. 익힌 고구마는 냉동 가능합니다. 찌거나 구운 후 식혀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3개월 정도 보관 가능. 해동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썩은 고구마 찾는 법.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거나 즙이 나오면 썩은 것입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면 버리세요. 한 개가 썩으면 다른 것도 확인하세요. 고구마 품종. 어떤 걸 선택할까? 한국에는 정말 다양한 고구마 품종이 있습니다. 밤고구마, 신앙미, 율미. 식감이 포슬포슬합니다. 전분 함량이 높아 밤처럼 부드럽습니다. 구워 먹기보다 찌거나 삶아 먹기 좋습니다. 당도는 중간 정도. 호박고구마, 베니하루카, 호감미. 속이 주황색입니다. 수분이 많고 촉촉합니다.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군고구마로 최고입니다. 물고구마, 해남고구마. 수분이 가장 많습니다. 매우 달고 부드럽습니다. 구우면 거의 크림처럼 부드럽습니다. 자색고구마, 신자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약간 떫은 맛이 있습니다. 요리나 베이킹에 좋습니다. 마트에서 고구마를 고를 때는 표면이 매끄럽고 상처가 없는 것, 무게감이 있는 것, 수분이 많다는 뜻, 싹이 나지 않은 것, 곰팡이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고구마와 건강, 과학적 증거들. 여러 연구들이 고구마의 암 예방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폐암 위험을 32%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흡연자에게서 효과가 더 컸죠. 또한 2019년 일본 암연구센터의 대규모 역학조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고구마를 먹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20% 낮았습니다. 자주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는 70% 이상의 억제 효과를 보였죠. 물론 고구마만 먹는다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 고구마는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을 낮추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2018년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고구마 150g을 먹은 그룹은 12주 후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항산화 물질들은 혈관 내막을 보호해서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A는 면역 시스템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점막 조직의 건강을 유지해서 바이러스와 세균의 침입을 막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영양학자들은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 A가 풍부한 식품 섭취를 권장했습니다. 고구마는 그 목록의 상위에 있었죠. 실제로 비타민 A가 결핍된 사람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고구마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 A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항염 효과. 만성염증은 많은 질병의 원인입니다. 심장병, 당뇨병, 암, 알츠하이머 등이 모두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죠. 고구마의 항산화 물질들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주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염증 지표인 CR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식품과학 저널의 연구에서 자주색 고구마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은 8주 후 CRP 수치가 35% 감소했습니다. 뇌 건강과 인지 기능. 고구마는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주색 고구마의 안토시아닌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알츠하이머 질환 모델 쥐에게 자주색 고구마 추출물을 먹였더니 기억력이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에서는 60에서 70대 노인들에게 12주 동안 자주색 고구마 가루를 섭취하게 했더니 인지 기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8%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 없이 꾸준히 포도당을 공급해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유지시킵니다. 피부 건강. 피부는 당신이 먹는 것을 반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피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죠.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여드름이나 피부 노화로 고민하는 환자들에게 고구마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피부과 의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만성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20대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매일 고구마를 먹으라고 권했습니다. 70%의 환자에서 증상이 개선되었고 특히 염증성 여드름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고구마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부터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고구마. 임산부와 고구마. 임산부에게 고구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엽산이 풍부해서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는 태아의 시력 발달에 필수적이고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임신 중 흔한 변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임신부의 70%가 변비를 경험하는데 고구마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경기도의 김모 씨,
임신 6개월 차였습니다. 심한 변비와 빈혈로 고생하고 있었죠. 산부인과 의사는 철분제를 처방했지만 철분제는 변비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조산사의 조언으로 김 씨는 매일 아침 고구마와 시금치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변비가 개선되었고 한 달 후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김 씨는 출산 후에도 고구마를 계속 먹습니다. 임신 중에 고구마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는 우리 아기 이유식에도 고구마를 넣어요. 운동선수와 고구마.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고구마는 천연 에너지 바로 불립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칼륨이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항산화 물질이 운동 후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 사이클, 크로스핏 같은 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즐겨 먹습니다. 한국의 유명 마라톤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풀코스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경기 3일 전부터 카보 로딩을 합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서 근육의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거죠. 처음에는 파스타를 많이 먹었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고구마로 바꿨더니 훨씬 좋았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가 오래 가요. 경기 당일 아침에도 고구마를 먹습니다. 덕분에 후반부까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는 지난 대회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고구마만의 공은 아니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수험생과 고구마. 수험생에게도 고구마는 훌륭한 간식입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집중력을 유지시킵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이 없어서 졸음이 오지 않죠. 또한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신경 전달 물질 생성을 돕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서울의 한 고3 학생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능을 100일 앞두고 매일 10시간 이상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간식으로 초콜릿이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었지만 일시적으로 정신이 들 뿐 금방 더 피곤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조언으로 간식을 고구마로 바꿨습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작은 고구마 하나씩.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도 집중력이 유지되었고 저녁 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수능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했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시험 기간이 되면 고구마를 먹는다고 합니다. 노년층과 고구마. 고구마는 노년층에게도 이상적인 식품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며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족해지기 쉬운 칼륨, 비타민 A, 식이섬유를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인지 기능 유지, 시력 보호, 심혈관 건강 등 노년기 건강의 핵심 영역을 모두 지원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원 이야기입니다. 그곳 영양사는 주 3회 점심 메뉴에 고구마를 포함시켰습니다. 찐 고구마, 고구마 수프, 고구마 샐러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했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변비를 호소하는 어르신이 절반으로 줄었고 독감 발병률도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의 만족도였습니다. 고구마가 나오는 날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 먹던 군고구마의 추억도 함께 떠올리시면서요. 고구마의 미래. 기후변화는 전 세계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뭄, 홍수, 이상 기온으로 많은 작물이 타격을 받고 있죠. 하지만 고구마는 다릅니다. 고구마는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입니다.
가뭄에도 잘 견디고 홍수 후에도 빠르게 회복하며 온도 변화에도 적응력이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제농업연구기관들은 고구마를 미래의 식량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서 고구마 재배를 확대하고 있죠. 과학자들은 고구마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뭄 저항성이 더 강한 품종, 영양소가 더 풍부한 품종, 저장 기간이 더 긴 품종 등을 개발 중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골든 스위트 포테이토 프로젝트입니다. 베타카로틴과 철분 함량을 극대화한 품종을 개발해서 영양실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죠. 이미 일부 품종은 상용화되어 아프리카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품종들은 기존 고구마보다 비타민 A가 2배, 철분이 1.5배 많습니다. 우주에서의 고구마. 앞서 언급했듯이 나사는 화성 탐사를 위해 고구마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인류가 달이나 화성에 정착한다면 고구마는 필수 작물이 될 것입니다. 고구마는 적은 물과 공간으로도 높은 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잎까지 먹을 수 있어서 버릴 게 없습니다. 우주에서는 모든 자원이 귀중하니까요.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 4호는 2019년 달 뒷면에 착륙하면서 고구마 씨앗을 가져갔습니다. 비록 달의 혹독한 밤을 견디지 못했지만 이는 인류가 외계에서 식물을 키우려는 첫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언젠가 화성 기지의 온실에서 자라는 고구마를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구마를 먹으며 지구를 그리워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있겠죠. 고구마와 지속 가능성.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매우 지속 가능한 작물입니다. 적은 물로 재배 가능하고 농약이 거의 필요 없으며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탄소 발자국도 낮습니다. 쌀이나 밀과 비교하면 같은 칼로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도 절반 이하죠. 또한 고구마는 푸드마일도 짧습니다. 한국에서 재배되는 고구마를 한국에서 소비하면 수입식품에 비해 운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수입 과일보다 국내산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겨울밤 골목길을 걷다가 만난 군고구마 장수 아저씨. 낡은 리어카 위에 드럼통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다가가면 아저씨는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 뜨거운 고구마를 꺼내 신문지에 싸주셨죠. 뜨거우니까 조심해라. 손이 시려서 고구마로 손을 녹이고 호호 불며 껍질을 까먹던 그 맛.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포근함. 그게 바로 우리의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리어카 군고구마 장수 대신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데운 고구마를 삽니다. 편리하지만 뭔가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고구마에 관한 이야기 유익했나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